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마량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우리 시작 멘트는 항상 요건가요?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요? 하다 네, 보면. 전체 잡아가겠죠. 네. 뭐잘 지내셨죠? 그래서? 네, 저는 저번 네. 주에 감기 걸렸었어가지고 영상을 다시 봤는데 발음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건강 오늘은 관리, 훨씬 목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건강 관리하겠습니다. 건강 관리 중요하죠.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기 어. 때문에 회사 일, 요거 팟캐스트, 출산 이렇게 쳇바퀴입니다.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네, 곧 나오니까 네, 산모분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하나요? 오늘은 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팀장, 합니다. 좋죠. 네, 저희 둘 다 팀장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지금 사실 우정님의 팀장이죠. 맞아요. 회사에서 팀장을 현재 하고 있기도 하고, 킴님은 네. 이전 회사들에서 이제 했었으니까 네. 그런 경험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너무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전에 회사에서 팀장을 했다까지는 아는데 어디 회사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는 첫 번째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제가 거의 두 번째 프론트엔드 개발자였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팀이 규모가 커져가지고 이제 팀장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직을 했는데 거의 좀 큰 회사였거든요. 돈도 잘 벌고 있는 회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입사를 하다가 전에 있던 팀장이 나가가지고 그럼 너가 팀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팀장이 된 경우도 있죠. 그럼 그냥 첫 번째 회사면은 네. 신입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팀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오. 들어갔을 때가 회사 규모가 진짜 작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가 커짐에 따라서 저도 이제 같이 커진 거죠. 같이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그 몇 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 팀장이 된 거예요? 그때가 한 2년, 3년? 네. 굉장히 빨리 됐네요. 네, 그때 회사가 갑자기 잘 돼가지고 음. 잘 됐다기보다는 사업을 확장을 해가지고 네. 회사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말할래요. 커진 회사다. 갑자기 커진 좋은 회사다. 네, 좋은 회사다. 근데 어쨌든 2, 3년 차에 됐으면은 네. 좀 뭐 좋기도 하겠지만 제가 먼저 든 생각은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려움 많죠. 네, 사실 2, 3년 차 경력이 많이 모르거든요. 여러 가지 많이 모를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그때 팀장에 딱 맞추면은 지금 돌아봤을 때 막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 뭐 지금도 겪고 있는 어려움이긴 한데 기술 조직에서 팀장은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매니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술 테크적인 부분을 리드를 하는 부분인데 테크적인 리드를 하는 거는 이제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팀장을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팀원 중에서 이제 뾰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엣지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부족했었고 부족하다고도 지금 느끼고 매니징은 좋은 팀원들을 만나가지고 잘 했던 것 같아요. 다들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 다 집중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만 몰두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프로세스들을 같이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냥 부족했다고 느꼈고 매니징으로는 함께 이겨냈다. 네. 그런 부족했다고는 얘기하지만 잘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K 겸손 한번 해봤어요. K 겸손아. 그러면 팀 규모는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 저랑 프론트엔드 개발자 한 명 있다가 한 분이 이제 퇴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늘어가면서 6명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6명? 네. 그럼 본인 포함해서 네. 6명? 네. 5명이 팀원이 있는. 네. 그럼 그 매니징 하는 거 함께 잘 이겨냈다고 했는데 네. 사실 2년 차, 3년 차가 나이 팀장이다 하면 뭐 팀원분들이 이렇게 잘 따라주던가요? 어땠어요? 그때 첫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왔을 때는 저는 기존에 있었던 프론트엔드 개발자였고 팀원들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그냥 계속 있었던 프론트엔드 개발자니까 팀장 오케이 뭐 이런 거였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회사의 히스토리상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쵸. 상당히 2, 3년 차 팀장하면 특수하지만 그 회사에선 가능했을 수 있겠네요. 원래 있던 사람이 그냥 내가 오니까 팀장으로 있었던 분이니까 이렇게 네. 납득을 했겠군요. 맞아요. 승민님도 팀장을 해보신 경우 있나요? 저는 이전 회사랑 지금 회사 이어서 이렇게 쭉 하고 있고 네. 이전 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 회사 규모가 좀 커져가지고 새로운 매니저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CTO가 왔죠. 새로운 CTO가 왔는데 그분이 좀 각 팀, 저는 안드로이드 팀이었는데 안드로이드 팀 이제 각자 기술 팀마다 어떤 매니저급이 있으면 좋겠다. 원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장들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명씩 좀 뽑고 있었어요. 뽑고 있다가 그냥 너가 프론트 다 해볼래? 프론트라 하면은 저는 안드로이드였는데 안드로이드, iOS, 웹 그래서 아예 클라이언트 쪽이죠. 클라이언트 쪽을 너가 다 매니징을 하고 CTO가 자기 백그라운드가 백엔드니까 백엔드는 내가 다 할게 해서 우리 둘 체제로 가자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팀이 커지다 보니 매니저가 필요했고 새로운 CTO가 찍었다. 약간 그런 거네요. 네. 저는 프론트엔드 팀의 팀장만 해봤는데 이제 모바일이랑 프론트엔드 엮어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 약간 좀 맞아요. 더 큰 개념으로 했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팀원이 처음에는 처음부터도 많긴 했죠. 다 합쳐도 10명이 넘는 그런 규모였는데 나중에 한 40명까지 갔었어요. 40명이면은 좀 많이 크죠. 실장 느낌이죠. 좀 팀장보다는 그러네요. 실제로 실장이 맞죠. 왜냐면 모든 다른 여러 가지 팀들의 합이었고 나중에는 QA 팀까지도 제가 했어가지고 그래서 40명 정도가 됐었죠. 그러면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나요? 뭐 어려웠던 것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원온원이 어려웠죠. 원어원 네. 40명을 해야 되니까. 네, 저는 지금도 팀장이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원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때도 최대한 원온원을 다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다 하진 못했어요. 40명이나 되면은 그 약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쵸. 시간이 절대 안 나고. 하루에 2명씩만 해도 한 달 다 가는. 맞아요. 그리고 퀄리티가 너무 낮아져요. 그 에피소드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막 졸면서 원원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40명까지 가지도 않아요. 네. 20명 넘어가니까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졸면서 하고 내가 어제 원원원 뭔 얘기했더라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퀄리티가 너무 낮아지니까 그 정도 인원이 되면은 또 각 팀, 그 안드로이드, iOS 각 팀의 매니저들 두고 그 매니저들하고 원원을 했죠. 그 매니저들이 각 아래 팀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제 아래 중간 매니저를 두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팀장의 존재 이유와 역할인 것 같아요. 사업의 이제 주체 사장님들과 이제 그 다른 실장님들, 이제 임원분들이 계시면은 그 이제 권한과 책임을 이제 저희 팀장들이 나눠 갖고 그걸 또 이제 재위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팀장 선정을 하는 것도 고민이 많았죠. 아 맞죠. 이 팀에 누가 팀장을 하면은 제일 맞을까? 그게 뭐 엄청 쉽게 생각하면 나랑 일하기 쉬운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끝나면 절대 안 되고 그 팀에서 리스펙도 받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팀원분들이 인정하는 분으로 팀장이 세워져야 팀이 바로 서고 그래야 그 팀의 바른 의견들이 저한테 또 올라오고 그걸 가지고 저도 위에 올리고 이게 가교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선정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거를 팀원분들한테 또 설명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팀장으로 하게 되는 거를 인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팀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특히 테크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떤 업무들을 했는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팀장 했을 때 어떤 것들을 했었어요? 아까 팀장이 업무에서 크게 테크랑 매니지를 네.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딱 그게 근본적인 일인 것 같고 테크랑 매니지 그래서 테크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좀 PO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테크 회사 같은 경우는 위에서 기획들이 나오고 그럼 그 기획들을 할까 말까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기획이 엄청 많죠. 하고 싶은 계획은 뭐 넘쳐나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이 모두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 중에 무엇을 먼저 할까 가지고 사실 여기로부터 정치가 시작되죠. 아. 내 기획 먼저 할 거야.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여기서 정치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긴 해요. 이게 진짜 우선순위가 뭐가 중요할까를 정하는 그쵸. 과정에서 약간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라서 어쨌든 그 과정에 저도 뛰어들어서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를 먼저 정했을 때 우리 회사에 가장 이득이 될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를 같이 논의하고 PO분들은 아무래도 좀 비즈니스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업적인 기회가 물론 엄청 중요하죠. 이게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요소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술적인 가능성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맞죠. 이게 하기만 하면 100억 벌어와. 근데 5년 동안 개발해야 돼. 그럼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적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의견을 많이 줬고 또 그분들이 하신 기획이 너무 좋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단계별로 이끌어 나가려면 이렇게 좀 플랫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의견도 많이 줬죠. 그분들이 설계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 정할 때 기술적 의견 많이 주기, 기술 설계를 가능성 있게 만들기 이런 것들을 회의를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이걸 누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너를 선정해서 이 사람 동기부여해줘야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니징으로 넘어가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징적으로는 결국 그 일을 배정하고 일정 주고 이 사람이 그걸 신나게 할 수 있도록 이 일이 너의 성장 방향에 이런 점에서 되게 좋은 거야 라고 설득을 많이 하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조금 소극적으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약간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보다는 약간 실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제 역할이 약간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쪽, 그러니까 만드는 쪽이었으니까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은 피저빌리티를 깐깐하게 좀 체크를 하고 예상되는 일정도 얘기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이제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부채가 막 쌓이게 되잖아요. 부채가 막 쌓이게 되니까 이게 터지지 않게 이제 좀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한 뭐 3개월 했으면은 한 2주 동안은 이거를 이제 안정화하는 작업을 시간을 좀 벌어온다든지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아까 이제 팀원들의 성장을 막 이끌어낸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설계를 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경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팀원들도 막 경력이 막 많지도 않았어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설계를 했던 게 같이 공동의 성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근데 연차가 차서도 저는 설계는 항상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설계 같이 하고 너 생각 어떻니? 나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 하고. 설계를 같이 했다는 게 네. 기술적인 아키텍처까지 아예 같이 짰다는 네, 얘기인 거의 거죠? 컴포넌트까지 설계를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0명 이내 팀이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40명이면은 못하죠. 그러면은 네. 약간 재밌는 질문인데 작은 팀을 그 리드를 하는 게 재밌었나요? 큰 팀을 리드하는 게 재밌었나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팀장을 선택받았다라고 이유까지 들었었는데 다 재밌었어요. 아, 별로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성격이기도 하고 특히 팀장의 가장 중요한 그 역량, 적성 중에 하나가 사람 스트레스가 되게 적어야 되잖아요. 아 맞죠. 근데 그런 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적을 때는 적은 대로 또 재밌었고 많을 때는 많은 대로 재밌었어요. 그래서 많을 때는 팀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윗사람들 대표가 됐든 뭐 C레벨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랑 할 얘기들이 좀 많아지는데 맞아요. 그런 점이 좀 어렵다면 어렵다. 좀 더 직접적인 간섭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쵸. 아무래도. 근데 저는 좀 직설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편이기도 하고 별로 그런 걸 안 두려워해서 그런 C레벨들하고 얘기할 때도 의견을 많이 얘기하던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라는 캐릭터로부터 이 사람으로부터는 솔직하게 의견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기대했던 것 같고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해서 좀 잘 말했었습니다. 잘 맞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이제 팀장을 했을 때 되게 작은 팀이었었거든요. 많았을 때 한 8명, 작았을 때가 4명 이랬었으니까 저는 이제 PO 분들이랑 되게 밀접하게 일을 했었고 다른 직군의 분들 팀장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무를 같이 하시는 분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좀 완충을 하는 위치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중간 관리자로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워터폴을 제가 받아가지고 잘 조정을 해가지고 아래 팀원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팀원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거나 어떻게 우리가 잘 할 것인지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불만들을 저는 이제 솔직하게 메시지는 그대로 전달하되 표현을 조금 잘 정돈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불만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주로 어떤 불만들? 아 사실 이제 팀장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윗사람의 그런 거는 쉬워요. 저는 오히려 아래로부터 오는 불만이 더 어려웠거든요. 어떤 게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힘들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이 친구가 성과를 많이 냈다. 불만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 친구가 고생을 많이 했고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많이 전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평가를 전달하는 게 좀 어려웠던 그런 거네요. 평가보다는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불만은 이제 그냥 얘기를 하면은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이 친구의 이제 불만이 이제 일이 힘들다인데 이 친구가 이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고생하고 이제 이 업무를 하고 있구나를 성과로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윗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그러면은 그 팀원분들하고도 직접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팀원이라고 하면은 팀님 저 이런 거 좀 별로예요 하면 저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시는 스타일이었어요? 일단은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다 의견에 사사건건 다 내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고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은 디렉터랑도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보통 그렇게 말하면 다 납득하고 넘어갈 것 그쵸.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또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친구 좀 생각이 나는데 끝까지 갔나요? 그냥 퇴사를 해버리고 아 정말 끝까지 갔네요. 네. 좀 어려운 친구였던 것 같아요. 아예 소통을 안 해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팀장 입장에서는 팀원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힘든지, 뭐 유휴 상태면은 일을 좀 더 주던지, 바쁘면은 업무를 좀 나눠서 내가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른 팀원한테 분배를 하든지. 근데 그 친구는 좀 상태를 좀 알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소통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참 능력이 좋은 친구였는데, 약간 조직에 좀 해가 된다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들었고 처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소통이 안 되는 분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팀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상태를 아는 것이라는 것에 매우 공감이 가고 사실 아까 말한 원온원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주기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한가 힘든 상태인가 힘든 상태면 내가 회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같이 돕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말을 안 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특히 뭐 개발자들이 약간 편견이기도 합니다만 사회성이 부족한 느낌?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개인의 의견입니다. 물론 아닌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힘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맞죠. 네. 사바사죠.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죠. 맞아요. 그러면은 소통이 안 되는 게 이제 안 좋은 팀원의 그 요소라고 하면은 승민님이 생각했을 때 이런 요소들이 갖고 있으면 진짜 팀장과 회사가 좋아하는 팀원이다. 뭐 이럴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아까 말한 거에 정확히 반대인 것 같은데 내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투명하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솔직하다라는 표현이 전 더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솔직하다는 게 그냥 되게 1차원적인 솔직함은 물어봤을 때 모든 거를 잘 말하는 사람인 건데 좀 더 고차원적인 솔직함은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솔직함을 되게 팀원들한테 저 많이 요구를 했어요. 난 솔직한 사람을 좋아한다. 나도 그러려고 노력하겠다. 내 상황이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말해서 팀원 모두가 나는 내 일만 하는데도 우리 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모습이 되면 좋겠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저는 되게 좋은 팀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 막 군대 있을 때도 제가 사고치면 먼저 막 보고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진짜 좋아하지 않나요? 그런 분들이? 에이스라고. 맞아. 그러면 약간 또 윗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먼저 와서 말해주는 사람이 내 오른팔 같고 나의 무기 같고 이런 걸 느껴지잖아요. 네.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그 임팩트가 좀 덜하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안 좋은 일이 터졌어. 근데 내가 누구로부터 듣는 것보다는 당사자한테 직접 듣는 게 그러면은 좀 당황하고 황당하고 그렇긴 하겠지만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로 좀 더 빨리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당사자로부터 좀 정확하게 듣는 것 플러스 시적절한 거 딱 터지자마자 들을 수 있으니까 바로 대응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먼저 이렇게 말해주는 팀원이 있으면 너무 좋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팀원의 자질. 엄청 쉬운 거는 그냥 일 잘하는 거, 기술. 일 잘하는 거? 네. 이게 다 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팀원은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팀장도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듯이 다 캐릭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술적으로 막 뚫어내. 솔직한 소통 좀 부족하지만 기술적으로 엄청 뚫어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또 팀이 이렇게 조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있어. 그래서 이런 팀원이 짱이야라고 이게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화로운 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캐릭터, 이 사람은 이런 캐릭터. 그리고 채용할 때도 이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에 없는 캐릭터를 좀 먹고 싶다 이렇잖아요. 부족함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뭐 먼저 말하는 사람 그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모습인데 더 팀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좀 소통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장점이 있으면 매력적인 팀원이죠. 맞습니다. 매우 동감합니다. 막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동감을 말씀해 주시는데 팀원들 제가 지나갔던 지나가나요? 한 명씩 막 떠오르더라고요. 조화롭게 하는 사람들, 그분이 있었고 기술 뚫어내는 사람은 있었고 막 맞아요, 그랬던 맞아요.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채용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힘들었던 게
처음 팀장이 됐을 때 팀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다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제 팀원이 막 늘어나다 보면은 채용을 했어야 됐으니까 채용을 막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막 면접 질문을 하고 어떻게 이제 선발하고 어떤 기준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지만은 다시 돌아보면은 나한테도 성장을 좀 많이 갖고 왔던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채용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지금 면접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면접 완전 공감합니다. 면접이 일단 기술 면접도 어렵고 그 뒤에 이제 주로 컬처 면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기술 면접이 어려운 거는 이 기술 문제가 과연 이 사람을 잘 평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어렵게 물어봐야 되나? 그러니까 기술 질문에 대해서 정하는 게 어려웠죠. 요즘이야 뭐 AI 딸깍으로 너무 좋아요. 진짜 AI가 면접 질문을 되게 잘 뽑아줘서 요즘엔 너무 좋은데 많이 편해졌는데 옛날에 AI 없을 때는 그걸 다 직접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술 질문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진짜 지식 질문 약간 퀴즈 내듯이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커리어 관점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 커리어가 내가 모르는 도메인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얼마 정도 깊이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대답이 과연 어디까지가 합당한지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렵고 이제 그랬었고 컬처 면접도 더 어렵죠. 이건 또 방향이 많으니까 어떻게 물어봐야 이 사람의 그런 성향을 더 자세히 알아낼 수 있을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이런 방면으로 물어보면은 사람의 이런 면을 알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가니까 참 어려우면서 또 나름 재밌는 성장의 포인트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셨어요? 면접 보고 그런 게? 저는 오히려 기술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코딩하는 팀장이었거든요. 왜냐면 나도 업무를 하면서 이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숲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프로덕트의 방향이나 이제 로드맵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구나가 좀 보였어가지고 그런 걸 위주로 좀 짰던 것 같아요. 면접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저번 시간에 말했던 자료 고증이나 알고리즘을 당연히 물어보고 프론트엔드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라이브러리의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컬처 면접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제가 원하는 인재상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상충되는 부분이 가끔가다 조금씩 있거든요.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죠. 네,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원하는 쪽으로 많이 했고 맞더라고요. 네, 다행히도. 맞더라는 게 그 방향이 더 좋다. 네, 그 방향이 더 좋더라고요. 역시 인사과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킴님이 좀 중요시하게 여겼던 컬처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의견을 낼 때 좀 근거가 좀 탄탄한 사람들. 그게 뭐 틀렸을지더라도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이제 많이 고민해본 사람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저 표현 바꿀래요. 저도 해본 사람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먼저 물어보고 싶네. 그 해본 사람의 뜻이 뭐죠?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을 때는 막 쏟아져 나갔었잖아요. 리액트도 맞아. 막 생소했으니까 나 한번 써봤다, 한번 해봤다 이런 것들이 그 경험치가 저는 좀 중요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공부한 지식 말고 내가 진짜 해봐서 얻은 그 고민들을 들었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틀릴지라도 어쨌든 해보면서 얻는 지식들을 그런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왔을 때도 같이 해보면서 빠르게 배워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자아가 있는 사람을 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또 생각해보니까 프리액티브한 사람 좀 더 먼저 나서서 이제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시 해봅시다. 좀 화이팅 있고 맞아. 그런 사람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돌아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팀 안에서 좀 쉽게 불행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나는 이만큼 더 하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제 아닙니다. 우리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은 쉽게 불행해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매니징을 잘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팀의 소중한 보물이면서도 약간 민감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만 하면 깨져버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매니징하는 게 진짜 팀장의 또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매니징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원어는 하면 주로 무슨 대화를 해요? 원어는 하면은 이제 요즘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회사 다니는 게 즐거운지 슬픈 건지 뭐 어떤 것들이 어려운지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스왑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점, 나쁜 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네, 뭐 이런 점은 좋다. 회사와 업무와 동료. 아주 정석이죠. 뭐 저도 비슷합니다. 네. 뭐 잘 지내냐,
지금 회사 일 어떤 거 하고 있냐, 그래서 이런 거 어렵냐, 좋냐 이렇게 물어보고 어려운 점에서 도와줄 거 같이 찾고 저번 주에 얘기했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런 액션들이 있었다 같이 얘기 나누고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같이 액션 아이템들도 같이 해보고. 그 액션 아이템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로 뭐 어려운 점을 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를 실제로 해결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팀원한테 계속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팀장들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사람들이 왜 팀장을 되기가 싫어할까요? 제가 이제 다른 부서로 가거나 그러면은 너 다음 팀장 추천을 하거나 뽑아놔라. 근데 이제 물어보면은 어렵죠? 저는 싫어요. 구하기 진짜 어렵죠 네. 요즘에. 저는 오히려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가설들이 있잖아요. 내가 팀장 되면은 쟤보다는 잘할 것 같아. 쟤보다 잘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면은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말인가? 아무튼 그래서 했었거든요. 키님은 그런 생각이셨다. 네. 저도 사실 팀원 있으면서 제가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반란을 일으킨 적은 당연히 한 번도 없고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네. 저는 팀장이 요즘 왜 이렇게 인기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혼자서 깊이 해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단순한 답이 좀 나왔습니다. 그냥 돈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돈이라기보다는 난이도 대비 돈이거든요. 난이도 대비. 팀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앞서 쭉 얘기했듯이 윗사람들의 비전을 받아서 아랫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야 되고 팀원들 불만도 받아줘야 되면서 테크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매니징적으로도 막 신경 써야 할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요구되는 역량도 많고 근데 그거에 비해 보상이 좀 적다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한국의 팀장은. 한국의 팀장은. 그래서 전 팀장 되면은 연봉을 좀 많이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이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그 사람이 잘해야겠죠. 근데 사실 팀장 때도 별거 없잖아요. 네, 많이 안 오르잖아요. 보통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 책임만 많아지고 하는데 뭐 보상도 별로 없고 왜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팀장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회사가 올리지 않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팀장이 되면은 부과되는 책임과 업무만 늘어날 것이지 보상이 늘어난다는 생각은 팀장이 되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팀장이 되고 나서는 이제 솔직히 다 알려주시고 이제 팀장의 좋은 점을 많이 알려주시고 저도 되게 감사하게 했었는데 회사 입장에서 좀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가 팀장이 되면은 이런 패키지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좀 더 많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안하는 자리에서는 그거를 쉽게 알려주기가 어려워가지고 너가 팀장이 되면은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안이 오면은 오히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거나 아니면 이제 팀장이 되면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얘기를 하면은 마냥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 진짜 회사 입장에서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너무 적죠. 사실 저도 팀장이 되고 나서 연봉이 좀 많이 올랐어요. 저는 저만큼 오른 사람이 있을까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저 50%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50% 샤라웃 해도 되나? 올려주신 태훈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것도 먼저 제안 받은 게 아니라 되고 나서 받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오히려. 저는 그냥 뭐 그런 거 기대 안 하고 팀장이 딱 됐는데 그렇게 올랐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는 이제 운이 좋은 케이스고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압도적인 이 팀장의 높은 보상을 소문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팀장이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연봉 많이 올려줄 거고 팀원과 팀장의 연봉에는 당연히 격차가 있고 그만큼 어려운 일을 주니까 너는 납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리스펙을 받게 하면서도 높은 보상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팀원이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가끔 이제 팀장님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무능하지? 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문장을 읽었는데 뭐 행정학에 나오는 그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무능해질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이 돼요.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과 저도 네, 왜냐면 난 지금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윗자리 당연히 자연스럽게 욕심이 나고 올라가게 되고 주변에서 너 지금 잘하니까 올려. 근데 갔는데 뭐 거기서도 잘했으면 또 올라가다 보면은 요구하는 능력치와 내 능력이 이제 그쵸. 한계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 그래서 거구나.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사람이란 게. 야, 난 여기에 딱 맞아라고 정할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네. 마치 주식의 고점을 찾는 아, 거의 그 그쵸. 정도의 느낌이라 그래서 올라가고 여기가 내가 무능하구나를 알게 되는 게 어쩔 수 네,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업무를 할 때는 진짜 엄청 샤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띨빵해 보이고 이제 모자라는 팀장님 분들이 대부분은 되게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다. 사실 실무자는 팀장이 그러니까 다른 직업이라고까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실무 잘한다고 팀장 잘하는 게 절대 아닌데 근데 어쩔 수 없긴 해요. 실무 잘하는 분을 팀장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회사의 입장. 너무 당연한 순리입니다만은 올렸는데 못하고 모두가 불행해지는 케이스가 많죠. 팀장 본인도 불행하고 회사도 불행해지고 팀원도 불행하고 그게 안타깝긴 하죠. 팀장에서 팀원을 바라봤을 때 또 어려운 점이 있죠. 저 사람들한테 이제 리스펙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팀장이 좀 부담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리스펙을 얻고 팀원일 때는 아, 내가 개발 잘하고 사람들이랑 소통을 잘하고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한 3가지였으면 팀장 되면은 진짜 한 10가지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팀장 딱 됐을 때 팀원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리스펙을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크죠. 보통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팀원인 분들이 많을 텐데 많이 큽니다. 많이 보살펴 주세요, 팀장님들. 회식도 좀 데려가시고. 회식도 데려가시고 가서 많이 말 좀 걸어주시고. 근데 진짜 부담이 엄청 네, 커요. 네, 점심도 같이 먹고. 맞아. 내가 기술적으로 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만 될 것 같고 근데 다른 매니징 할 일들은 엄청 많고 이러니까 모두 병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만 하죠. 그럼 들어보면 저희는 되게 좋은 팀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 모르지만 네, 보고 있는 과거의 팀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스스로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팀장이었던 것 같은데 나쁜 팀장은 어떤 팀장이 있을까요? 진짜 무능한 사람도 있을 테고 왜냐면은 저는 좀 봤던 것 같거든요. 연줄이 있어가지고 소위 낙하산이라고 하죠. 있죠. 예, 낙하산 팀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스펙을 좀 하기가 힘들죠. 당연히 새로운 외부에서 이제 팀장이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이제 그 분위기라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온보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위기를 읽느라 조금 거리감이 먼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낙하산으로 왔던 분들이 그게 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는 과정에서의 공정함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 정통성이 부족하다. 네, 정통성. 근데 저는 꽤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그게 꼭 팀장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사람, 뭐 팀원이라고 하더라도 제 낙하산이래라는 꼬리표가 사실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정통성이 꽤 중요한 것 같고 이 사람이 우리 팀에서 뭐 이만큼의 성과를 쌓아서 되었다. 아니면 바깥에서 면접을 제대로 보고 들어오는데 밖에서 뭐 엄청나게 좋은 회사에서 활약을 하시다 온 분이다. 외부 팀장도 오니까요. 그런 정통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리스펙이 가는 게 있는데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얘 팀장이래 하면 시작부터 안 좋긴 하죠. 아, 그렇죠. 그리고 나쁜 팀장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장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팀원 얘기할 때도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어떤 장점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팀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팀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어떤 팀의 팀장은 이런 모습, 어떤 팀의 팀장이 이런 모습해서 그게 다 합쳐져서 회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좋은 팀장은 한 가지 장점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점이 기술이 됐든 매니징이 됐든 의사결정이 됐든 뭐 속도가 됐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장점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될 때 나쁜 팀장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요소별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이제 팀장이었으니까 팀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팀원이 저한테 막 원어원 신청하는 적도 있거든요. 많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물론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서 되게 고맙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아까 팀원 얘기했을 때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팀장은 팀원에 대한 상태도 알아야 되고 회사에 대한 상태를 이렇게 양방향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이제 팀장인데 회사한테는 잘 얘기를 해. 근데 회사에서 오는 얘기를 아래쪽에다 전달을 잘 안 하던가. 물론 있을 수 있죠. 기밀이라든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엠바고가 있거나 하면은 그렇긴 한데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팀원으로서 팀장이 좀 안 좋게 보이지 않았나.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 팀장의 존재 이유잖아요. 중간 가교. 네. 그 윗사람들이 모든 팀을 다 소통할 수 없으니까 너를 통해서 이 팀을 보겠다가 팀장의 존재 이유인데 이렇게 연결을 안 해주면은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근데 그런 팀장이 되게 많죠.
그게 윗사람에게 말하는 거 어려워할 수도 있고 왜냐면 우리 팀원들이 잘 못하는 모습을 보고하는 거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어려운 거긴 한데 무조건 해야죠. 팀의 모습을 말해주고 회사의 모습도 팀에 공유해주고 투명한 소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때는 안 했었는데 예전에 회사에서 이제 리더십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리더십 교육을 다 같이 한번 교육을 이수했었던 그랬던 적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아 본인이 받진 않고. 네, 네. 근데 그게 되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전 상황과 교육의 내용과 그 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리더십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거나 어떤 교육을 받는다는 거가 이제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 교육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보통 팀장 되신 분들이 실무에선 잘하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실무적인 능력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부족한 팀장의 대표적인 사례는 실무보다는 매니징이나 아까 말한 소통이나 맞습니다. 의사결정 이런 포인트에서 단점이 많이 보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교육한 거 아닐까. 진짜 팀장으로서의 능력을 교육을 해주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거를 뭐 위아래로 보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팀원들이 불만이 왔을 때는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교육을 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팀장의 더 중요한 면이죠. 우리 팀장은 개발은 진짜 잘하는데 팀장으로서는 안 좋아. 이런 게 되게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쪽에 부족하면서 드러나는 거니까 잘 채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의 안 좋았던 점들을 막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테크적으로 부족하다고 막 느끼는 부분들이 어떤 팀원이 한 피처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내가 조금 어떤 어드바이스를 줘가지고 명쾌하게 뚫어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같이 최대한 고민을 해보는데 해결을 못 해줄 때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AI야 고마워. 그 AI 얘기가 나와서 네. AI 시대 이후로 팀장의 역할이 좀 바뀐 게 있을까요? 저는 AI 시대 이후에 팀원만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기술적인 도움 같은 것들을 이제 AI한테 받다 보니까 그 소통이 좀 얇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인간 대 인간의 토론보다는 그냥 AI한테 물어보면은 뭐 바쁜 사람 붙잡지 않고 물어봐야 된다는 부담감도 줄어드니까 오히려 매니징 쪽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세요? 팀장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채용 아까 면접 질문 뽑는 거 네. 그게 진짜 최고 너무 좋고 또 하나는 AI를 어떻게 다룰까를 같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했던 거랑 좀 다른 포인트인데 AX죠 요즘 핫한 AX를 어떻게 하면 우리 팀에 입힐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실무적으로는 그런 고민이 들고 또 매니징 측면으로도 해야 될 게 많아졌죠. 왜냐면 AI가 어떻게 보면 뭐 밥그릇을 위협하는 네.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팀원들이 이런 말들도 하거든요. 네. 나 이제 AI 하면 어떤 개발자로 성장해야 될까요? 질문이 오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제 스스로도 고민하고 왜냐면 저도 똑같이 위협을 받는 입장이니까 같이 고민하면서 그래 AI가 왔을 때 이런 식으로 같이 성장하자 이런 포인트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저는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게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AI 시대 때 시니어 개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은 어제 제가 AWS 가가지고 교육받고 왔거든요. AI DLC라고 되게 좋은 내용인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결국에는 얘기하는 취지가 작업은 이제 AI가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결정하는 거는 휴먼이 해야 되기 때문에 휴먼이 이제 개입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클로드 코드나 이제 코덱스를 가지고 이제 코딩하면은 할 거야 말 거야를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엔터 쳐야 되잖아요. 네. 보통 무시하고 이제 하다가 잔뜩 스파게티가 되거나 이제 맥락을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가 그 시니어스로서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할 것인지 그 선관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럴수록 더 이제 기술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나. AI 이후에 개발자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아까 의사결정이 그 도메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도메인. 네, 의사결정의 포인트들이 기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즈니스와 그 업계의 여러 가지 히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런 도메인 지식들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그걸 기술로 녹여낼 수 있는 역량까지 있어야겠죠. 그래야 좋은 의사결정이 나오고 그래야 AI가 진짜 대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의사결정 결국 못하잖아요. 맞아요. 전 옛날에 들었던 다른 표현 중에 다른 어떤 공무원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공무원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도 공감이 많이 갔던 건데 AI가 감옥을 대신 못 가준다. 이 말이 결국 책임을 못 져준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AI가 아무리 해봤자
말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네. 우린 괜찮아. 왜냐고? 나 대신 감옥 못 가는 애들인데 뭐. 그래서 나는 절대 대체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공감이 가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책임을 못 지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팀장이 되면은 써먹어야겠어. 너가 PR을 올렸잖아. 맞아. 너 PR이잖아라고. 이거 코덱스가 했는데요, 클로드가 했는데요가 안 통하죠. 만약에 이게 그쵸. 사고를 내면은 결국 엔터친 내가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엔터를 쳐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을 갖출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 같아요. 결국에는 판단과 이제 결정, 선택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책임들 이제 다 팀장한테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팀장이 된 이후에 그게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팀원이었을 때는 나는 코드 치는 사람, 맨날 팀장한테 가가지고 기술 부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뭐 이거 고쳐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레거시 코드가 문제가 일어나는 코드를 계속 가져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팀장이 됐을 때는 비즈니스 관점으로 확실히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 너한테 월급을 주니까 당장 이게 문제인 건 알겠지만은 우리가 더 중요한 걸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팀장이 되고 난 다음에 바뀐 점이 있을까요? 바뀐 점?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확실히 관점이 윗사람들하고 동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윗사람들이라 하면 보통 C랩의 대표가 개발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비즈니스 관점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동의가 되죠. 우리 회사의 비전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거기 공감이 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거고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구나를 설득을 당하다 보니 팀원들한테도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좀 리팩토링하고 멋있는 코드, 예쁜 코드 짜고 싶고 이 일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받아서 깊이 고민하고 싶고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컷하는 것 그런 팀장이 스스로 되어가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공감합니다. 많이. 결국 회사가 잘 되기 위한 거니까 사실 팀원, 팀장 모두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제품이 잘 만들고 이걸로 많은 사용자 모으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더 동기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내 커리어가 되는 것 같아요. 팀장 되면서 무슨 생각의 차이가 일어났냐 질문이었는데 커리어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기술이죠. 원래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시작을 했으니까 멋있는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될 거야. 짱짱맨이 될 거야. 해서 막 기술 열심히 공부하고 발표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팀장이 되면서부터 이 제품이 내 커리어가 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제품이 세상에 나가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사용자가 많아지고 그럼 그게 결국 내 커리어다. 뭐 그 가운데 기술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더 서비스에 집착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팀장이 되고 나서부터. 네, 슬슬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팀장 추천하세요? 어때서요? 저는 무조건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커리어를 막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번 팀장이 되는 걸 목표로, 그러니까 팀장한테 도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팀장의 일기토로 신청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팀장의 일을 어차피 일 업무라는 게 분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정으로부터 팀장들한테 분배가 되고 팀장으로부터 이제 팀원들한테 분배가 되는데 분배를 점점 많이 받다 보면은 그 팀장이 승진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딴 데로 가면은 다음에 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장이 하는 업무들을 많이 분배받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팀장 그 이상으로 올라가 본 적은 없지만은 제가 만약에 또 팀장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실장의 일들을 점점 뺏어 와서 하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관점을 좀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시야도 넓어지고 능력도 좋아지고 커리어도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도 똑같이 추천합니다. 왜 추천하냐면 AI 시대의 중요한 역량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비슷하게 팀장이 딱 그 AI 시대에 살아남기 좋은 역량들을 갖추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의사결정 잘 해야 되고 매니징하면서 사람들 파악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팀장이 다 해야 되는 업무인데 AI 시대가 될수록 그런 영역이 훨씬 중요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팀장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그런 거를 갖춰 나가면은 확실히 본인 커리어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